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0명대로 예상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지만 확산세는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정동욱 기자, 어젯밤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나요? 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28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는 78명이 많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72명이 늘어났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될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신규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이는 지난 8일 이후 20일 만의 기록입니다. 자, 일상 회복을 앞두고 이번 확산세에 대해 정부도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죠. 네, 정부는 3주간 감소세를 보여온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반등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고 계절적 요인이 겹친다면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다양한 모임이나 행사를 통한 추가 전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홍대 주변과 이태원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달 2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오늘 오후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 계획 안에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8만 명 등을 대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 등의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내일 최종 보완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통합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크사가 만든 코로나 치료 알약은 한 명 치료분이 82만 원 정도로 가격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열티 없이 복제약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 알약 몰누피라비르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머크사가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인 국제의약특허풀 MPP와 특허 사용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MPP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머크사 알약의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머크사는 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국제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는 한 로열티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There's a lot of experience making small molecule drugs. So this kind of technology should be readily applicable to a lot of drug manufacturing settings.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받고 있는 머크사의 알약은 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루에 4개씩 2번, 닷새 동안 총 40알을 복용해야 하는데 미국 판매 가격이 $700, 82만 원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 치료제가 절실한 저소득 국가들이 부담하기엔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머크사는 알약이 승인되기도 전에 인도의 복제약 회사 8곳과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국제의약특허풀 MPP와도 계약을 맺은 겁니다. MPP 측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처음 이루어진 라이선스 계약이라며 머크사의 결정을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각국 정부와 보건단체들의 요청에도 백신 제조사들은 라이선스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FDA는 다음 달 말 외부 전문가 회의를 갖고 머크 알약의 긴급 사용을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최종 사용 승인은 빨라야 12월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정부가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감안해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은 연결식인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유족을 대신해 국가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최종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된 만큼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북방정책 등 재임 시절 공헌과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오와 성과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다만 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하지 않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보내 추모했습니다.
또 국가장이란 장례 형식과는 별개로 법을 엄격히 적용해 국립묘지에도 안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충분한 애도는 표하돼 피해자가 실존하는 역사적 과오를 감안한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유족 측은 국가장 결정에 사의를 전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생전의 뜻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에 묻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여야의 대선 레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내 인사들과도 만나면서 결속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경기지사직 사퇴 이후 첫 민생 현장으로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홍보하려는 듯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전통과자 등을 구입했습니다. 내가 이거 좋아해서. 아니, 차에다 놓고 먹겠습니다. 소상공인들과 만난 이 후보는 손실보상의 규모와 지역화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당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손실보상의 하한이 너무 낮다. 하한이 지금 10만 원인데 아마 10만 원 주면 화날 거예요.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피해를 받는데도 영업 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선별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다며 추가 대책도 강조했습니다. 당내 결속 행보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잇따라 식사회동을 갖고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윤곽론 선대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지금은 더 크게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박용진 후보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운동장 넓게 쓴다 했어요. 네. 이 후보는 또 다른 경쟁자였던 박용진, 김두관 의원과도 오늘 만나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 고문을 맡기로 한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해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대략적인 윤곽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선대위 공식 출범은 다음 달 2일로 예고됐는데 총괄본부장과 후보 비서실장 등 핵심 직책의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원팀 선대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